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남들 다 똑같이 쓰고 있는 메뉴명인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친구를 좀더 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게 만들까? 그래서 이름을 7가지 챗 GPT한테 부탁을 했었죠.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노 포르테, 에스프레소 그란데, 카페 아메리카니시모 등 되게 굉장히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메뉴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자,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메뉴명을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명사나 보통 명사를 쓰게 되면 앞집, 뒷집, 옆집,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메뉴를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하면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를 유진 카페의 아메리카노가 이기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메리카노는 어마어마한 역사도 있지요, 규모도 있지요, 시스템도 있지요, 자본도 있지요. 그러니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무리 유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바리스타라고 해도 스타벅스가 좀 안정적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인지상정이거든요.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인기가 많은 곳에 가고 싶어 하니까. 대신 자, 스타벅스를 가던 폴바셋을 가던 다 아메리카노라는 메뉴가 있는데 유진 카페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이탈리아노 포르테라든지 카페 아메리카니시모 같은 메뉴가 있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지? 저거 나 그때 이탈리아에 가서 먹었던, 물론 뭐 이탈리아에는 주로 이제 에스프레소들을 드시죠. 최근에는 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아메리카노라는 메뉴가 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아메리카노 얘기하면 커피를 모르는 사람이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국가들이라면 그렇네. 그냥 단순하게 아메리카노보다는 뭔가 좀 있을 거야. 자, 이 전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리네이밍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네이밍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도드라져야 돼요. 군계 일학처럼 이름 하나만으로도 고객들에게 그렇죠. 궁금증을 유발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저거 한 잔 마셔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 인간은 늘 익숙하고 지루한 것보다는 something new, 즉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동차도 집도 아파트도 시계도 신상 나오면은 사람들이 와 저거 뭐지? 뭔가 새로운 게 담겨져 있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게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정작 자영업 오너들,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구사하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남들이 쓰지 않는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가지 아메리카노의 다른 이름 만들어 드렸고요. 이건 김밥도 마찬가지고 초밥도 마찬가지고 회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다 쓰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근사하게 있어 보이게 만들까라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챗 GPT를 이용하기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럼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책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 이런 영감이 있으면 떠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걸 혼자서 책임지고 기획하고 이 모든 걸 해야 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옆에서 짠! 어때? 새로운 이름 짓는데 한 5가지에서 7가지 정도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2, 3초 만에 쫙 만들어주는 거. 그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챗GPT 사장님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비서와 같은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각별한 친구들이 등장했다 그러면 자, 이제 포인트예요. 기왕이면 이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녀석을 변화를 주고 기왕이면 남들보다 경쟁자보다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더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선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선 우리는 뭔가 특별한 우리 브랜드만의 스타일과 의식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좀 확인해 볼 거냐면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과연 어떤 곁들임, 그게 과자가 됐던 과일이 됐던 무엇과 주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제가 확인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기 오늘도 켜져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요. 아메리카노의 새로운 이름을 선물해 줘서 고마워요. 이제 커피와 함께 곁들이면 고객들이 행복해 할, 즉, 사이드 메뉴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아주 유니크한 사이드 메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글씨 쳐놓은 걸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죠. 영어로 번역이 돼 있죠. 그럼 요 번역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는 고스란히 이제 복사를 해서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복사를 해서 넣고, 챗GPT 창에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한글로 치셔도 답은 나와요. 그런데 요새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챗GPT가 인식하고 있는 그 저장소 안에는 한국어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불러주는 양이 조금밖에 없다는 사실. 물론 번역기라고 하는 확장팩을 쓰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 지금 첫 회 지나고 2번째 시간 지나오면서 챗GPT랑 친해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번역기를 한번 써서 제대로 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누른 상태고요. 1초, 2초, 3초. 와우. 쭉 나와주죠. 보세요. 5가지 사이드 메뉴야. 커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면 좋겠어. 근데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움이면 더더욱 고마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친구가 쭉 적어주고 있어요. 5가지 다 보여줬죠. 그러면 또 오늘도 이렇게 복사를 짠 해가지고 저는 번역기로 다시 갈 거예요. 네, 번역기로 가서 붙여넣고, 이거 언어 찾는다고 고민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왼쪽에 있는 한국어를 오른쪽 영어로 번역을 해였었는데, 이걸 가운데 있는 요 버튼이죠. 요 버튼 누르시면 전환이 돼요. 영어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은 한국어 쭉 돼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동안 사실 커피하고 먹었던 메뉴가 아닌데 어울릴 만한 것들 찾아줘라 그러면 챗GPT는 그동안 데이터를 쌓아놨던 모든 것 안에서 제 언어를 이야기를 듣고 제 요구사항을 듣고 고스란히 답을 만들어주죠. 달콤하고 고소한 팝콘 어떠세요? 와우. 극장에서 콜라랑은 먹어봤는데 그러네요. 카페에서 도입한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는 못 봤어요. 물론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메 토스트, 고메 토핑으로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다재다능한 스낵입니다. 아보카도라든지 고치즈라고 그러죠. 염소치즈, 훈제 연어 또는 누텔라와 같은 토핑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하십시오. 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누텔라라고 하는 악마의 잼을 이용해서 대박 아이템을 만든 분이 대학로에 있는 피제리아오의 육경희 대표님이세요. 제가 라디오에서 토크쇼 할 때 초대를 해서 한번 깜짝 놀랐는데, 아니 어떻게 피자 위에다가 초콜릿 바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탈리아에서 피자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 휴식 시간에 워낙 땀도 많이 흘리고 이제 육체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뉴텔라를 이렇게 촉촉 발라서 드신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덕에다 살짝 넣으면 녹아내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식감이 좋대요. 버들버들하고. 지금 이 고메 토스트라고 하는데도 보니까 단순하게 아보카도나 치즈 어느 정도가 아니고 누텔라 토핑이라는 얘기했어요. 자, 힌트는 받아야 되겠죠. 이게 꼭 카페가 아니어도 돼요. 아메리카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활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업장에서도 다른 업종에서도 가져다 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운 견과류요. 세 번째인데, 견과류는 계피, 칠리 파우더 또는 커밍과 같은 향신료를 추가하여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간식입니다. 자, 유럽에 가보시면 와인 안주로, 특히나 이제 스페인 쪽 같은 경우는 그냥 견과류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위에다 파우더 같은 거 좀 묻혀가지고 내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독특하네요. 자, 또 치즈와 과일 플레이트. 이건 어째 커피보다는 약간 와인 생각나는. 초콜릿 트러플. 초콜릿 트러플은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퇴폐적이고 관대한 간식입니다. 그렇죠. 트러플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코를 간지리기도 하고 사람을 꿈틀대게 만드는 역할을 좀 하겠지요. 와, 재밌네요. 저 영문으로 한번 볼까요? Sweet and savory popcorn, gourmet toast, spiced nuts, cheese and fruit plate, chocolate. 와, 전 한 3가지 얻은 것 같아요. 3가지.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사장님들을 위한 챗 GPT 아니죠. 저는 이제 이 챗 GPT가 제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제 스타일에 맞도록. 그럼 이제 거친 사람은 거친 챗 GPT를 만들 테고, 생각이 되게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GPT를 만들 테고, 되게 젠틀하고 매너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챗GPT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죠?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우리 네 가지만 더 부탁해 볼까요? 네 가지만 더 추천해 주세요. 저 되게 젠틀하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딱 해서 이렇게 제가 영어 참 잘하면 그냥 쭉쭉쭉 쓰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또 그러면은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와 저건 되게 영어도 잘해야 되고 막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싫어요. 사장님들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법을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도 할 수 있다예요. 영어 몰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쯤 아주 소름 끼치는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생각인데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챗 GPT긴 하지만 언어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의견을 주는 사람에 따라서도 만약에 챗 GPT 세 가지 메뉴 더 추천해줘, 네 가지 메뉴 더 추천해줘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리스타인 폴 바셋이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도 제가 테스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창에서 저는 비행기 날렸어요. 감사하다는 인사도 했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니까 한 네 가지 정도만 추천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네 가지 굉장히 독특한 사이드 메뉴를 보여줄게. 커피와 같이 먹을 만한 친구들 1, 2, 3, 4 이것도 순식간에 답을 줬죠. 그러면 또 이렇게 긁어서 복사하고 번역기에 가져다 놓고 붙여요. 저는 강의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추천해준 네 가지 한번 볼게요. 달콤하고 매운 육포. 육포는 달콤하고 매운 풍미를 추가하여 더욱 흥미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가득한 스낵입니다. 커피와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미니 키슈. 미니 키슈는 크기가 작고 만족스러워 커피 안주로 제격입니다. 시금치와 베타, 베이컨과 치즈, 버섯과 그르니에와 같은 다양한 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와. 재료를 감싸고 있는 녀석이죠. 이 녀석도 보면은 우리 뭐라 그럴까요? 약간 만두는 아니고요. 고기 파이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요? 치즈나 베이컨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녀석들도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초콜릿 딥을 곁들인 추로스. 스페인에서 여행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만 떼고 슬리퍼 신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추로스집이었어요. 추로스집. 추로스하고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현지인스러운 그런 느낌들 좀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좋네요. 그래서 추로스들 냉동 제품 오는 곳들도 있고 생지 내려서 만드는 곳들도 있으니까 한 가지 시그니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구운 오트밀 컵. 요새 좀 먹기 시작했는데 구운 오트밀 컵은 견과류, 과일, 초콜릿 칩과 같은 다양한 믹스인으로 맞춤할 수 있습니다. 포만감 주는 간식입니다. 미리 만들어두기도 쉽고 빨리 데울 수도 있어. 커피와 곁들이는 사이드로 좋다는 얘기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아니죠? 총 해서 9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9가지. 첫날은 저희 뭐 했어요? 그렇죠.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호기심 가게. 두 번째는 그 7가지 메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커피숍 이름 줘달라고 그랬는데 카페 이름들 되게 강렬한 녀석들 많이 등장했었죠. 오늘은 뭐예요? 사이드 메뉴 개발하는 거예요. 사이드 메뉴. 단, 인공지능이 신은 아니에요. 모든 걸 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똑같은 관습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차피 나는 나니까요. 내 생각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새로운 언어들이나 용어들, 메뉴들을 제게 입력시켜 주면 우린 판단할 수 있어요. 요건 대한민국에서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요 녀석 지우자. 어차피 우리는 엄선해야 돼요. 그 중에서 내 브랜드를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 만한 사이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챗 GPT를 통해서 추천드렸던 9가지 종류를 갖고 한번 도입해 보시면 국내 최초 대한민국 유일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들, 키워드들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유튜브 하는 거를 되게 좀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웠어요. 나이도 좀 있고 또 어떤 반응이 올까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용기들 주시니까 제가 막 힘이 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잠깐 보고 나가는 채널 말고요. 든든하게 제 이야기 들어주실 수 있는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틀어놓고 요 아이디어 좋으니까 내일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는데 혹은 브레이크 타임에 피곤은 하지만 그래 한 15분 투자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 리프레시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 위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근사하고 재밌는 아이디어로 찾아뵐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들의 가격을
그 유명한 브랜드들 스타벅스, 폴바셋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우리 집을 찾아와서 와, 이 집은 절대 비싼 집 아닌데요 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방법 제가 인공지능과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